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퇴폐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되는 등 경남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 연속보도, 유신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주동 세력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차례 매각에 실패한 성동조선해양이 지난달 4차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 추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내용은 큰 공방 없이 야당 의원들의 질타만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더 받아들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충남에는 충남대학교나 충북대학교나 있는데 여기는 대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합적 의견들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총장 선거를 할 때 참여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경상대 교수들의 비위 행위와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성년 자녀 공조 논문이 교수 4명의 총 5건이죠. 성실 의무 위반이 15건이고 그중에 절반이 수업 부실과 관련이 있어요.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비리 근절 방안과 중학교 담임 기피 현상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사나 이사장 퇴출시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고요. 이 세습 사학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있고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웅동학원과 부산의전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여야의 큰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장 주변에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추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와 방송통신대 경남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포럼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경남이 배출한 조선중엽의 대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학문과 사상 계승에 대해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명 조식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1000여 명에게 동시대 유명한 유학자 5명을 제시하며 아는 이를 선택토록 했습니다. 남명 조식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25.5%로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율곡 이와 퇴계 이황은 물론 화담 서경덕의 인지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명을 아는 경남도민의 비율은 29.3%로 전북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경남이 남명 학파의 본산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남명 조식을 아는 사람의 3분의 2는 서부 경남 거주자였습니다. 남명을 그렇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남명을 사실은 동네의 남명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나눴더니 남명 조식은 거꾸로 학부모가 더 많이 알고 학생들은 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율곡 84.3%, 퇴계 82.2%에 비해 남명은 55.7%에 그쳐 경남 교육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남명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으로 단성 경감 사직소를 꼽았으며 동네에서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에 남명이 미친 영향의 정도로는 임진왜란 의병 활동과 진주 농민항쟁, 형평운동 등의 순이었습니다. 민족의 스승 자리에 우리가 딱 모셔서 올려서 모시는 이 역할을 이제 너끈하게 해야 이제 부끄럽지 않은 후대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조선이 버린 천재에서
선비 정신의 표상이자 민족의 스승으로 남명 조식 선생을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침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보다 2, 3도 낮은데요. 반대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더 올라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0도, 진주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과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7도, 함안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삼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예년과 같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 경찰관들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퇴폐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되는 등 비위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갑질이나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도를 넘는 경남 경찰관들의 기강회의 실태를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이 부산의 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청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남경찰청 소속 B경사가 야간 근무지를 이탈해 진주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B경사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감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청에서는 징계를 하죠. 지난 1월 C경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정직 처분을 받는가 하면 D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 등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기 발령하고 본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경남경찰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강간 강제 추행으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9명으로 17개 기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도 경남청이 21명으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경남경찰의 이 같은 비위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관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선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의 연속 보도, 그 6번째 순서입니다. 부마항쟁은 유신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동 세력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항쟁이었습니다. 장영 기자가 그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1979년 10월 18일 퇴근길에 끌려간 시민, 시위를 구경하다 붙잡힌 소년까지 경찰과 군부대, 중앙정보부는 평범한 시민들을 시위 주동자로 몰아갑니다. 제가 이제 주동자인 거예요. 가장 이제 두려운 게 제가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모든 조서가 됐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렇게 돼버리고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대에 모인 대학생들은 약 1000명. 하지만 마산 시내 곳곳에 모인 시민은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경남대학과 마산산업전문대학, 일부 고교생, 공장 직공, 점원, 날 품팔이까지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항쟁에 참여한 겁니다. 학생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항쟁이 커지잖아요. 주동 세력이 없다는 건 항쟁을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이끌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동자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뭐 내가 주동자지 뭐 전부 다 자기가 주동자예요. 그냥 어디 가자 하면 좋다 가자 하면 와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주동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순수한 저항 정신과 유신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에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 첫 번째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당한 거예요. 부마 항쟁이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시민 항쟁으로 평가받는 것은 주동 세력이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MBC 경남이 마련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역사의 바람 마산을 일깨우다가 오늘 밤 10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MBC 경남 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1979년 10월 18일 마산에서 벌어진 부마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되짚어보고 증언자들을 통해 유치준 씨 사망 사건과 편의대 활동 등을 재조명합니다. 또 부마 항쟁 관련 기록이 사라진 과정과 군사 정권의 은폐 의혹, 그리고 올해 들어 부마 항쟁이 재조명되는 과정 등을 살펴봅니다. 세 차례 매각에 실패한 성동조선해양이 지난달 4차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매각이 무산되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8월 회생 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매각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매각은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제안서를 받은 뒤 본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매각에 실패하면 기업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600여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생방을 즉각 발현하라!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그래서 복직의 희망을 안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회사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잘 매각이 돼서 하루빨리 복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협약과 민간협의회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경상남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는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비롯해 국영화나 지방 공기업화 등 다양한 회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이곳 경남도청을 비롯해 정부 서울청사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앞에서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인체에서 노화가 가장 빠른 눈은 증상이 있더라도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특히 백내장과 황반변성은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을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반은 눈 속 신경층인 망막의 중심부로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황반 부위에 해부학적 기능적인 변성이 발생해서 시력 저하 또는 실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변성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개 연령 관련 황반 변성 또는 노인성 황반 변성을 말하고 건성 또는 위축성 황반 변성과 습성 또는 삼출성 황반 변성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노화, 즉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유발인자입니다. 환경적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흡연입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에서 황반 변성 위험이 2배에서 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초기일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행성 황반 변성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사물의 가운데 부위가 검게 보이는 암점이 생기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지속되게 됩니다. 황반 변성의 진단은 안저검사, 안저사진 촬영으로 드루젠 및 색소 변화 등을 확인하고 빛간섭 단청 촬영, 즉 OCT를 통해서 망막 하액, 망막 부종, 맥락막 신생혈관, 망막 및 망막 색소 상피세포 손상과 변화를 확인하고 NGOCT, 형광안저 혈관 조형, 인도시아닌 혈관 조형술로 맥락막 신생혈관을 확인해서 황반 변성을 진단합니다. 진행된 삼출성 황반 변성의 주된 치료법은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유리체강 내 주입술입니다.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는 이러한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새로운 출혈과 부종을 막기 위한 약재로 눈 속에 직접 주입하게 됩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 등이 적절한 용량으로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경우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고 금연, 적절한 운동, 고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황반 변성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둘째, 황반 변성이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법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삼출성 황반 변성이 의심될 경우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눈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민관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이 오늘 오후 1시부터 고성군 회화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MG새마을금고 역사관 건립 상호 협약 체결식은 오늘 오후 산청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우포늪 가치 재정립 연구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제38회 밀양예술제 개회식은 오늘 오후 밀양시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거창구치소의 신축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2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주민투표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또는 거창대 이전 찬성 가운데 하나를 정해 기표하면 되고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한 뒤 개표를 시작합니다. 한편 11일과 12일에 실시한 사전 투표율이 22.61%를 기록해 개표 요건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이른바 대포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다 운전 면허도 없이 차를 몬 A씨는 사고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달아났다 27일 만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9분쯤 김해시 동상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카자흐스탄 국적의 3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주방기구가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 116개 표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지수, 즉 BSI가 53.4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인은 내수시장 둔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 어려워진 국내 환경에다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 위탁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률이 2015학년도 22.2%에서 2018년도엔 36.1%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 2019학년도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는 전국에서 497개교며 이 가운데 256개교가 교육감 위탁 채용을 시행해 51.5%의 위탁률을 나타냈고 경남도 45.8%를 기록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원 임용 공개 경쟁시험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려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해 그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은 지역사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불꺼라는 제목의 교재는 부마 민주항쟁 가운데서도 마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모두 120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창원 시내 중학교와 각 지역 교육지원청 등에 모두 10,000권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서춘수 함양군수의 공약 사업인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함양군 의회는 사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함양군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함양군은 관련 사업비를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